중국은 다른 나라의 것을 그대로 베껴서 기술을 탈취하거나 모방하여 가진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한국이 중국의 것을 그대로 가져다 쓰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이러한 역전 현상에 대해서 한국이 중국을 향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합니다. 최근 중국은 김치, 한복, 심지어 손흥민까지 중국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공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동남아의 한류 열풍을 이용해서 엉터리 한글명이 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런 곳에 화를 내며 당하고만 있는데 막상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중국을 잘 활용해서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일 식품으로 사상 최초 1조 원 매출. 우선 한 한국 회사는 최근 미국 중서부 사우스다코다주의 스폴스 지역에 17만 평 규모의 생산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한국 회사는 기존에도 현재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동부 뉴욕, 뉴저지, 중부 사우스다코다 등의 생산기지를 뒀습니다. 바로 이 회사는 CJ 제일제당으로 미국 현재 만두 생산 공장을 대폭적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만두의 종주국은 중국으로, 딤섬, 바우즈 등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작 한국이 대박이 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이 중국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반대로 돈을 긁어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CJ 제일제당은 생산 라인을 선제적으로 늘린 것은 지난해 매출액 1조 원을 돌파한 비비고 만두의 폭발적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미국 전역의 만두 생산 공장 가동률이 90% 수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업계에서는 단일 식품으로 매출 1조를 이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업적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에서 절반 이상인 5천억 정도의 매출을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죠. CJ 제일제당은 해외 전체 만두 매출 중 미국 비중을 지난해 65%에서 올해 70%로 늘릴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만두 종주국 중국 음식을 25년 만에 밀어내고 한국형 만두가 1위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한국 만두와 비슷한 일본의 교자도 동시에 한국 만두에 밀려나는 수모를 겪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공개된 지도 한 장은 한국 CJ의 대표 제품인 비비고 만두 공장 지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름 아닌 한국 만두의 생산 공장이 모자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자 중국 네티즌들은 크게 당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이 만두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며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재발절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은 실제 김치를 국제 표준으로 등록하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으니 한국도 그럴까봐 겁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에서 이제 만두는 아예 한국 식품으로 강조하며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비비고 미국 광고에서는 미국 미드에 다수 출연한 이기용 씨가 직접 나와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있으며 광고에도 한국의 맛을 즐기세요 라면서 만두가 한국의 것임을 온전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까지 미국을 점령해온 중국의 덤플링은 고기와 육즙만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만 미국 광고에 등장하는 비비고는 야채도 많이 들어가 건강에 좋다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은 진짜 문제는 앞으로 한국의 무한 확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앞으로 한국이 중국 것에 모두 한국 이름을 붙여 판매할 것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허거나 마라탕 같은 음식은 누가 봐도 중국의 음식이며 중국에서 즐겨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을 한국에서 개량해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히트를 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CJ 비비고의 미국 광고에서는 비비고뿐만 아니라 미니 완탕도 한국 음식으로 소개했습니다. 완탕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만두에 육수 등을 부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정통 음식으로 유명합니다만 미국인들은 이제 완탕을 한국 음식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는 이제 만두나 완탕을 어찌되었든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우리는 중국 음식을 한국이나 일본 회사에서 만드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라면서 가능하다면 같은 동북아시아인 한국에서 만들고 한국이 만드니까 더 맛있고 좋다라고 말합니다. 또 한국에서 만들면 안전하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만들어 판매해봐라 하는 것이죠. 중국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실제 이러한 비슷한 일은 식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한국에 K가 붙었을 때 신뢰, 안전, 세련됨, 탁월함 등의 단어가 연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전 세계로부터 신뢰를 까먹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적극 파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었고 집에서 요리 시간이 늘어난 미국 회사에서는 한국의 만두가 더 날개도 치듯 판매가 되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만두가 맛있고 뛰어나다는 평입니다. 미국 셰프들은 한국의 비비고 만두가 얇은 만두피와 적절한 재료 배합으로 뛰어난 맛을 낸다고 말합니다.
미국 홈쇼핑에서는 헬시푸드라며 웰빙 음식으로 강조하면서도 맛이 뛰어나다고 광고를 진행 중입니다. 맛이 없는데 단일 식품으로 1조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한국 회사가 입맛에 맞게끔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마치 일본에서 인도 카레를 일본식 카레로 변형해서 세계적으로 대중화를 시킨 것과 같이 한국도 이제 중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국식으로 변형시켜 세계화를 시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냅니다. 이러다 보면 중국의 마라탕이나 훠궈 등도 한국이 세계의 입맛에 바꿔 세계 시장에서 출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반대 상황이 성립이 안 된다고 합니다. 즉 중국에서는 한국처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중국 부메랑 효과를 체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이 김치를 중국 음식이라고 붙여서 절대로 미국 시장에서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은 믿을 수가 있으며 중국산은 이미지도 안 좋고 불안해 먹기가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조차 시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 중국 네티즌은 한국 만두가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것은 식품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지 중국은 그게 없어 라고 말하며 중국이 신뢰를 얻지 못함을 자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최근 냉동식품 관련 이상 행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에 들어오는 냉동식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다며 다른 나라 냉동식품을 수입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반대로 중국 냉동식품에 코로나가 있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발원지인데 계속 다른 나라에 뒤집어 씌우니 냉동식품도 똑같은 방식으로 중국 냉동식품에서 코로나가 나왔으니 다른 나라 냉동식품에 뒤집어 씌운다는 소문에 중국산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한국산 냉동 만두가 더 잘 팔리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대해서 짝퉁이 많다,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반면 많은 나라에서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한국은 국가 이미지가 신뢰나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싱가포르의 설문조사를 보면 코로나 이후 가장 여행 가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해외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도 방역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은행은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창궐한 지난 6월에 직원들 긴급 상황 시 치료해달라며 한국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세계은행은 지역별로 이러한 긴급 의료 국가들이 있는데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을 지정한 것입니다. 동아태 지역의 세계은행 근무 국가는 29개국인데 이들의 직원과 가족이 위급 상황 시 한국에 오게 됩니다. 세계은행은 선진적 의료 수준과 K방역 등의 성과를 보고 가장 알맞은 국가로 한국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코로나가 중국의 야생동물을 취급하는 시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은 여행이나 의료 등에서 그 설 자리를 잃게 되며 한국이 반사이익을 누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종주국이 중국인 만두로 히트를 치고 있는 것은 맛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가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위생을 비롯해 평가가 가장 까다로운 식음료 부문에서조차 인정을 받으며 공장을 2배 이상 확장하게 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장 한국의 김치부터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황당함을 거둬들여야 할 것입니다. 트리블티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방역 시스템은 한때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백신 경쟁에서 뒤지면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죠. 과연 한국의 K-방역은 이대로 실패하는 것일까요? 닥터시사TV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의 입장에서는 백신 도입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상황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백신을 우리가 세계에서 최초로 맞아야 하는 것처럼 1등 경쟁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너무나 단순합니다. 지극히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국민들은 백신 관련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쫓기게 되고 무언가 큰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게 되죠.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백신을 도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백신의 안전성입니다. 백신은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맞아서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죠. 따라서 안전성이 떨어지면 역효과가 나게 됩니다. 코로나19에 안 걸리려다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에서 각종 부작용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백신은 개발 과정이 엄청나게 단축되었습니다. 원래 감염병의 백신 개발은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불과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만들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임상 3상을 생략하고 모두 긴급 사용이 승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백신을 세계 최초로 맞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의 확진자는 무척 적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판단이 아니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상황을 면밀히 보아야 하는데요. 현재 백신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단연 미국과 영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백신을 맞은 사람은 영국인이었습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는 이유는 백신 말고는 채택할 수 있는 다른 방역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벼랑 끝에 몰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은 확진 환자 숫자가 세계에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무려 1,800만 명이 넘습니다. 사망자도 32만 명을 넘어섰죠. 영국도 인구를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2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사망률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3.2%입니다. 영국은 총리까지 감염되었다가 겨우 살아났죠. 영국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코로나19 변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4만 명으로 다시 최대치를 경신한 영국은 크리스마스 직후 봉쇄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영국에 상륙한 변종은 남아프리카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최근 2명이 변이에 감염되었다는 게 발견되었는데 모두 남아공 여행을 하고 돌아온 환자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야말로 방역에 완벽하고도 철저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이 두 나라와 똑같은 전략을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즉, 같은 속도로 백신을 맞아야 할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나라가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짧아도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길게는 10개월가량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국이 빠르게 백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반인들이 맞으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국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인들이 백신을 맞을 기간은 내년 여름입니다. 따라서 내년 말은 되어야 상황이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확진 환자가 연이어 1,000명을 넘었다는 사실에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정부의 탓이라기보다는 코로나19가 겨울에 더욱 강해지는 데다 1년 이상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라는 편이 옳을 듯합니다. 인구 밀도가 이렇게 빡빡한 나라에서 현재까지 현 수준으로 지켜냈다는 건 굉장한 능력이 분명합니다. 외신들도 여전히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K-방역의 성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능력은 옆 나라 일본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매일 신규 감염자와 사망자가 나란히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NHK 방송 등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신규 확진자는 총 3,271명입니다. 누적은 20만 7,700명이 되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자택이나 호텔 같은 숙박시설에서 요양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입원하지 못한 상황에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유동인구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들 위기에 둔감해진 것이죠.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포해 대응했을 때처럼 모든 국민이 위기감과 긴장감을 다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한국 정부도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1,000만 명분, 얀센은 600만 명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 전날 이같이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얀센의 경우 당초 예정된 물량인 200만 명분보다 많은 600만 명분을 계약했다며 내년 2분기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는 1,000만 명분을 계약했고 내년 3분기부터 들어온다며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앞당기고자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 중이고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CMO 등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제약사들이 생산 라인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황이니까요. 정부는
먼저 접종된 백신이 안전한지, 효과가 충분한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며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안심하고 접종을 받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백신이 도입되기 전까지 예방접종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유통과정상 문제가 없게끔 관리하고 방역관리를 계속 안정적으로 해나가면 됩니다. 한편 코로나 치료제는 한국이 빠르게 생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이 이달 중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모두 내년 1월 치료제 출시를 목표로 하는 만큼 어느 기업이 국산으로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국을 시작으로 미국 등 해외에선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치료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처럼 백신과 치료제는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과 대웅제약은 다른 제약사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환자를 모집했습니다. 앞으로 백신의 정치화는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절대로 국민들과 방역 당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 시점은 오히려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야권의 지지율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백신 책임론을 부각하는 언론들은 백신을 선제적으로 접종한 나라라고 해서 단기간에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는 듯이 보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